저희가 1편 영상에서는 ISO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ISO 요구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환경 전문가이신 NKENC 서상배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O 14001이라고 환경경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ISO 5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적 체계를 갖춘 우리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들은 온실가스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요. 일단 ISO 14001은 환경적 리스크를 다루고요. ISO 5001은 에너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14001과 5001 모두 계획, 실행, 확인, 조치의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표준에 따라서 인증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검증 시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온실가스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보면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기반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을 때와 그냥 고지서와 산정했을 때 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전력 고지서나 LNG 고지서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증빙 자료로만 이루어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비해서 전사적으로 환경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확인에까지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ISO 14001 요구사항에 맞추어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검증, 저희 목표관리자 배출가 관리자하고 있는 검증과 그리고 ISO 14064-1이라는 자발적 검증이 있잖아요. 이 비제도권에 대한 검증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설명이 가능해 주실까요? 일단 환경부 검증은 정부의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때 법인 번호 혹은 사업장 번호를 기준으로 조직 경계, 즉 배출량 한정 범위와 대상을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 경계를 설정하면은 담당자가 이제 배출원별 데이터를 NGMS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배출량이 산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ISO 14064-1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검증의 조직 경계는 조금 다르게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자발적 검증은 현재 기업에서 엑셀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와 산정식 그리고 여러 매개 변수들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제도권 검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ESG가 급부상이 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스콥 3,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현 시점에서 한번 더 경험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콥 3 검증을 위한 조직 경계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그리고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장마다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스콥 3 배출량은 15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5개 카테고리 중 각 사업장마다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서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석현 팀장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대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검증을 담당하는 이제 입장에서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총 7개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 안에는 이제 개요 파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평가하고 이제 증거 수집 계획까지가 이제 개요 파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 그리고 문서 검토, 현장 검증, 그리고 시정 조치,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보고서가 작성을 함으로써 독립적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영상 중에서 MRV라는 체계에 대해서 산정과 보고서 작성과 그리고 검증에 대한 체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여기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발적 검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온실가스 검증 시 기업에서 이제 증빙 자료, 온실가스 산정 툴 이런 보고서만 준비하면
검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24년도에 검증을 하긴 했을 때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증빙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산정 툴이 나오고 보고서까지 기업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고 네. 기업에서 선언하고 있는 문서까지 확인이 되어야 합리적 보증 수준에 맞는 검증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온실가스 검증을 받으면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결과에 대한 문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서가 이제 인증서, 검증 성명서, 검증 의견서, 검증 확인서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고객사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가장 많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ISO 14064-1이라는 온실가스 표준에서 영문을 이제 정확히 확인해 봤을 때 Verification Opinion Statement라는 의견이나 오피니언에 차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명보다는 의견이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 의견서 내에서 이제 마크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표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IAF라는 ISO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인정기구인 환경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마크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ISO 14064-1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요구사항, 고객의 검증의 목적에 따라서 검증이 진행되다 보니까 배출량에 대한 표기 자체가 검증의 요구 니즈에 맞춰서 배출량을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스콥 1, 2에 대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스콥 3까지 토탈에서 배출량을 표기하다 보면 정수 처리가 아닌 소수 세 자리까지 총량이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표시하기에는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 시스템과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을 함께 다루어 보고 검증 절차와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검증 의견서까지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방향 없는 ESG는 의미가 없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상배 팀장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또 한 번 더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